발 고치는 혁수쌤. 안녕하세요, 발 고치는 혁수쌤입니다. 요즘 러닝하시는 분이 정말 많은데요, 잘 달리기 위해서 주법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유튜브만 봐도 많은 주법 영상이 올라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도 달리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정말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족구 전문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흔히 포어풋, 미드풋, 리어풋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해부학적 용어로 발 관절을 구분 지을 때 보통 사용이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내 발에 뒤꿈치는 리어풋, 아치가 있는 부분은 미드풋, 그 앞쪽으로 바닥에 닿는 부분을 포어풋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참 이해가 쉽죠? 주법은 운동하는 모양을 말합니다. 이건 부상당하지 않고 운동을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과거 많은 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겪어서 만든 테크닉이고 순서입니다. 하지만 그 주법을 정하고 교정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은 몸과 근육의 상태입니다. 일반인들의 달리기는 그 습관이 청소년기 형성된 달리기 습관으로 달리지만 그때와 지금 달라진 부분은 본인이 나이가 들었고 그동안의 생활 습관으로 인해 몸이 달라졌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생각으로 달리면 다치거나 특정 근육의 힘줄에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법보다는 체형 고정과 근력, 몸을 먼저 만들고 나서 주법을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오랫동안 달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몸의 상태가 만들어졌다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법이 중요합니다. 프로 선수들한테는 더더욱더 중요하죠. 이런 주법을 처음 적용할 때는 본인의 몸과 모양과 상태를 고려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투수들이 공을 던질 때 폼이 각기 다르죠. 하지만 일반인들이 선수들 정도의 체력과 근력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저는 리어풋을, 즉 뒤꿈치를 달릴 때 지면에 착지하라고 추천을 합니다. 우선 미드풋과 포어풋을 먼저 닿게 하려고 하면 이 엄지발가락의 힘으로 내 몸을 들어 올릴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힘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은 일반인들은 그 정도의 힘이 없거든요. 엄지발가락 힘이 없을 때 미드풋과 포어풋으로 착지를 한다면 아치를 무너뜨리게 되고 이것이 반복이 되면 족저근막염이나 또는 힘줄염이 발생하게 되고 발목 염좌처럼 쉽게 외상이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리어풋이 먼저 닿으면 다리가 충격을 흡수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발의 뼈는 많은 톱니바퀴로 연결된 구조로 되어 있어서 뒤꿈치 끝이 닿을 경우에 앞쪽의 모양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충격 흡수에 좋은 모양이 만들어지고 허리와 무릎 이런 데에 부하를 줄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족저근막염의 환자분들이 뒤꿈치가 닿게 되면 아프다, 이거 불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뒤꿈치는 다리와 발바닥이 접하는 이 모서리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족저근막은 이 발바닥 뒤쪽에 붙습니다. 따라서 뒤꿈치를 닿게 하기 위해서는 보폭을 충분히 넓혀야 합니다. 그래야 이 뒤꿈치의 끝이 닿을 수가 있어요. 달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고관절, 즉 엉덩이 관절의 운동 범위에 충분히 나와야 합니다. 종종골 모양처럼 엉덩이 관절을 잘 움직이지 않으면서 뛰면 충격을 그대로 골반과 허리로 받게 됩니다. 즉 충분히 보폭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엄지발가락에 힘이 있어야 된다. 내 발끝에 힘이, 내 몸뚱이 하나라도 들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엉덩이를 뒤로 빼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달릴 때 내 몸무게의 2배에서 3배의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내 몸무게의 2~3배의 충격이 바닥부터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엉덩이 관절과 허리에서 충격이 좀 덜 올라올 수 있게끔 충분히 코어와 엉덩이 힘을 기르고 허리를 수직으로 세운 상태에서 뛰는 자세야말로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힘이 있어야 뛸 때 안정되게 뛸 수 있고 다치지 않고 통증이 없이 뛸 수 있습니다. 여기 힘은
차가 가는데 휘발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휘발유가 떨어지면 좀 쉬었다 가면 되죠. 하지만 차체의 구조가 변형이 되면 차가 가기가 좀 무섭겠죠. 그래서 내 차체가 뛰어도 되는 차체인가, 완성이 되었는가 확인해 보시고 뛰셔도 늦지 않으실 겁니다. 네, 있습니다. 제 주변 지인분들도 많이 저한테 여쭤보셔서 제가 항상 그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보하시라고. 경보를 하게 되면 우선 다리를 최대한 벌리기 때문에 관절 운동 범위를 늘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충격도 달리기보다도 덜하고 내 엉덩이와 허리에 충분히 힘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힘을 넣는 느낌도 달리기보다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이 그게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한번 10분만 해보십시오. 정말 힘듭니다. 잘못된 달리기는 몸 전체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심지어 어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번 뛰고 바로 이런 현상이 발생은 하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뛸 경우에 수년이 지나서야 여러 부위로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 이런 증상이 없으니 잘못된 달리기라고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내 몸을 위한 달리기 운동이지만 내 몸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내 몸에 꼭 필요한 보강 운동을 통해 건강한 달리기가 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달리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